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처음 발명된 게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 정말 오래됐죠. 그 이후로 우리의 일상, 특히 매일 아침 저녁의 그 지긋지긋한 이동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꿀 다음 혁신은 과연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릴 때 만화나 영화에서 보던 거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거. 바로 그거죠.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 드디어 이 주제를 다루는군요. 네. 조비 베버트라는 한 인물이 무려 20년,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3당 부분을 쏟아부은 기술이죠. 바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우리가 보통 eVTOL, 이비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 꿈 같은 기술의 상용화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도시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져올 사회적인 파급 효과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조비 에비에이션이 만드는 비행기,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조종사 1명에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네, 총 5명이 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00% 전기로만 간다는 거고요. 네, 바로 그 전기라는 점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이게 단순히 연료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지금 이 시대에 거스릴 수 없는 큰 흐름에 정확히 올라탄 거죠. 아, 그러니까 친환경 트렌드에 딱 맞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도시의 매연이나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잖아요.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그야말로 착한 교통수단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착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역시 성능이 제일 궁금합니다. 그렇죠. 속도가 중요하죠. 최고 속도가 시속 200마일. 이걸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320km/h라고요. 와, 이건 정말 KTX랑 비슷한 속도 아닌가요? 네, 거의 고속철도 수준의 속도로 하늘을 나는 거죠. 제가 매일 아침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면서 도로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얼만데 자료에 나온 예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동차로 2시간 걸리던 길이 15분으로 줄어든다. 이 시간이 15분이요? 네,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이건 단순히 돈 아끼고 시간 아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삶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성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싶어요. 이건 시간 가치의 극대화이자 동시에 공간의 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의 재정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매일 길에서 사라지던 한두 시간이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오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출퇴근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지금은 서울로 출퇴근하려면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한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노선이 있죠. 그런데 이게 상용화되면 어쩌면 강원도나 충청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시간적 거리는 오히려 지금의 경기도보다 가까워지는 그런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운행 방식도 굉장히 독특해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데 일단 하늘에 올라가면 비행기처럼 날개로 난다고 하니 네, 그게 기술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기술이 될 위용은 없을까요? 헬리콥터의 장점과 비행기의 장점을 합치려다가 오히려 각각의 단점만 부각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우려했었죠. 하지만 그게 바로 이 기술의 가장 큰 혁신인데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가파른 언덕으로 오를 땐 기어를 낮춰서 힘껏 페달을 밟잖아요. 그게 바로 수직 이륙입니다. 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간? 그렇죠. 근데 일단 언덕 꼭대기, 그러니까 평지에 올라서면 어떡하죠? 기어를 높여서 거의 힘들이지 않고 쌩쌩 달리잖아요. 그게 바로 수평 비행, 즉 고정익 비행인 겁니다. 아하. 이륙할 때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고 일단 목표 고도에 도달하면 날개를 이용해서 글라이더처럼 아주 효율적으로 나는 거죠. 말 그대로 헬리콥터의 유연성과 비행기의 효율성
두 가지의 장점만 쏙 빼온 하이브리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바로 소음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 위로 군용 헬리콥터가 한번 지나가기만 해도 창문이 흔들리고 TV 소리가 아예 안 들릴 정도거든요. 아, 그쵸. 헬리콥터 소음은 정말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게 수백 대 수천 대씩 도시 위를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일 것 같은데요. 조용하다는 게 선택이 아니라 정말 필수 조건이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 소음 문제를 기술 개발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자료에서도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이유가 있죠. 거의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인 데시벨 수치보다는 도시의 배경 소음에 묻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륙할 때는 약간의 소음이 있지만 일정 고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비행할 때는 지상에서는 거의 인지하기 어려운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네, 여러 개의 작은 전기 모터와 특별히 설계된 프로펠러 덕분입니다. 하나의 크고 시끄러운 엔진 대신 여러 개의 작은 로터를 사용해서 소음을 분산시키고 최적화하는 거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시민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하면 도심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 폭탄 맞겠죠? 네. 그래서 대중적인 수용성, 즉 사람들이 이걸 우리 동네 위로 날아다니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열쇠 중 하나고 소음이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인 셈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음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 바로 안전이죠. 하늘을 나는 건데 당연히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전한가? 이 질문부터 나오잖아요. 물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조비는 모든 핵심 시스템을 2중, 3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중 시스템 중복성이라는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중요한 부품에 예비 부품이 여러 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예비 부품이 바로 작동하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 제어 컴퓨터, 배터리 시스템, 모터, 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즉시 백업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죠. 심지어 자료에 따르면 프로펠러가 총 6개인데 그중 2개가 완전히 멈춰도 안전하게 비행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배터리 팩 여러 개 중에 2개가 동시에 나가도 괜찮다고. 네. 그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듣다 보니 일부러 고장을 내면서 테스트도 했다면서요. 그건 정말 대단한 자신감 같은데요? 네. 에드워즈 공군 기지에서 진행했죠.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정부나 일반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 기술 이만큼 안전합니다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데이터로, 결과로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증명을 해야죠. 네. 일부러 비행 중에 시스템 고장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비행기는 끄떡없습니다라는 기체의 강건성, 우리말로 하면 맷집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혹독한 테스트야말로 규제 당국과 미래의 승객들에게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하고 정직한 방법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조용하고 빠른데 이러면 당연히 가격이 엄청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자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목표 가격이 우버 블랙 수준이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버 블랙이면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잖아요. 물론 싸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억만장자들이나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처음부터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전용기가 아니가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대중을 타겟으로 잡았다는 거죠. 아, 처음부터 시장을 넓게 보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프리미엄 지상 택시 서비스와 경쟁할 수 있는 가격대를 제시해서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운행 대수가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점차 가격을 더 낮춰서 시장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리고 단순히 비행기만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이착륙장 네트워크, 버티포트라는 걸 만들고 또 우버랑 협력해서 지상교통까지 연결한다고요? 그게 바로 이들이 꿈꾸는 큰 그림의 완성이자 제가 보기엔 이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바로 시스템 통합 관점인데요. 시스템 통합이요? 네, 이들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제품을 파는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집에서 앱을 켜서 회사까지 목적지를 찍으면 집 앞에서 차를 타고 버티포트까지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 근처 버티포트에 내리면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회사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서 제공하겠다는 거군요. 말 그대로 문 앞에서 문 앞까지 도어투도어로 책임지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항공기라는 제품 하나만으로는 고객의 이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그 이동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완벽한 이동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항공기, 인프라, 지상교통, 앱 플랫폼, 이 모든 걸 하나로 엮는 거죠. 와,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정말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비행기가 실제로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당장 제 출퇴근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공간의 재정의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일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강원도 양양의 바닷가에 집을 얻고 거기서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로 매일 출퇴근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양양에서 강남으로요? 매일요? 네. 물리적으로는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지만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직장과 집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는 멀지만 시간적으로는 극단적으로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직업 선택의 폭이나 거주지 선택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시장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교통이 불편해서 외면받던 지역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도 있고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네요. 근데 이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건 아니잖아요. 20년이나 걸렸다고 하던데 그 긴 시간 동안 돈은 어디서 났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자료 보니까 수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하던데요. 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누가 투자했느냐입니다. 즉, 전략적 파트너십이 핵심이죠. 전략적 파트너십이요? 네.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 생산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 토요타의 역할이 그냥 돈만 대주는 게 아니군요. 전혀 아닙니다. 조비 같은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시제품을 만드는 데는 강하지만 수만 대, 수십만 대의 제품을 똑같은 품질로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대량 생산 능력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다른 영역의 전문성이죠. 바로 그 약점을 자동차 대량 생산의 달인 토요타 생산 방식으로 유명한 토요타가 완벽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조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토요타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만난 그야말로 최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사업 계획도 굉장히 전략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상업 서비스를 금융과 관공의 허브인 두바이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진인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매우 계산된 행보입니다. 두바이처럼 상징성이 강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가 비교적 유연한 곳에서 성공적인 첫 사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일종의 쇼케이스인 셈입니다. 아, 우리 기술이 이렇게 실제로 잘 운영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입증한 뒤에 가장 큰 시장이자 본거지인 미국으로 금에 환영하겠다는 매우 치밀한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기술, 자본, 시장 전략, 이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짜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 가장 큰 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부 허가 없이는 단 한 대도 못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규제의 벽이죠. 이런 완전히 새로운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다니려면 규제의 벽이 엄청나게 높을 것 같은데요. FAA 같은 기관에서 허가받는 거, 보통 이런 건 수십 년씩 걸리고 그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수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바로 그 규제의 무덤에 갇혀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죠. 하지만 조비는 달랐습니다. 그 점이 정말 놀라운데요. 자료를 자세히 보면 이들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미국 정부,
특히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연방항공청 FAA와 거의 한 팀처럼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나중에 가서 허가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했다는 거군요. 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FAA와 함께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FAA가 이례적일 정도로 빠르게 인증 절차를 진행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게 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기보다는 미국의 혁신을 우리가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 표준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국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규제기관을 설득하고 국가적인 아젠다와 발을 맞춰 협력하는 능력 또한 이들의 엄청난 핵심 경쟁력인 셈이죠. 기술, 자본, 시장, 그리고 규제까지. 정말 모든 톱니바퀴가 딱 맞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순히 새로운 교통수단 하나가 생기는 걸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CEO인 조벤 베버트가 자동차 발명 이후 최초의 일상 이동 방식의 변혁이라고까지 했는데 이게 그냥 과장된 포부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진 걸까요? 저는 그 담대한 비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몇 가지 분석의 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첫 번째는 경제학자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의 관점입니다. 창조적 파괴요? 네, 이 eVTOL 기술은 기존의 택시나 버스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개선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도로와 자동차 중심의 교통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에 가깝습니다. 아,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해버린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기존의 자동차 산업, 정유 산업, 대중교통 시스템, 심지어는 부동산 산업까지 위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자동차가 마차 산업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요. 듣고 보니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피터 틸이 했던 말이 딱 생각나네요.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대신 140자 트위터를 업었다. 아, 그 유명한 말이요? 네, 21세기의 혁신이 전부 디지털 세상, 그러니까 비트의 세계에만 갇혀있고 현실 세계, 즉 원자의 세계를 바꾸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이었잖아요. 정확합니다. 조비의 eVTOL은 바로 그 비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물리적인 대답입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하고 근본적인 공학적 문제,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정말로 크고 중요한 문제, solving really big and important problems를 풀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철학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혁신은 단순히 비행기 한 대 잘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회 기술 시스템, 소시오 테크니컬 시스템이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회 기술 시스템.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술 혼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eVTOL 항공기라는 눈에 보이는 기술은 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 다른 조각들이 더 있다는 거군요. 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버티포트라는 새로운 인프라, 새로운 항공 관제 시스템, 우버와 연동되는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법률, 사람들의 인식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요소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만 이 혁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며 함께 진화해 나갈지를 보는 게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인 거죠. 와, 창조적 파괴, 위대한 문제 해결, 그리고 사회 기술 시스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니까 이 기술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이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고 넓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조비 에비에이션의 eVTOL은 그냥 번쩍이는 새로운 비행기가 아닙니다.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도시 환경을 위한 저소음, 그리고 대중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기술적 완성체이자 거대 자본과 정부의 규제라는 현실의 벽까지 넘을 준비를 마친 완벽한 통합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어쩌면 정말 100년 넘게 이어진 자동차 시대를 끝내고 미래 도시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대한 혁명의 바로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롭게 보는 지점은요. 이 모든 기술과 자본, 규제, 시장 전략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시점에 동시에 딱 맞아 떨어지며 무르익어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타이밍이 절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마치 역사의 어떤 거대한 변곡점이 다가온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100년간 인류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시는 광활한 도로와 고속도로, 그리고 엄청나게 거대한 주차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렇죠. 도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를 위해 쓰이고 있죠.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에어택시가 정말로 보편화된다면 오직 지상교통을 위해 존재했던 그 막대한 인프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넓은 공간들은 쓸모 없어진 채 도시의 흉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원이나 활기찬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까요? 미래의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예,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